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어젯밤에 큰 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여러 원장님들의 그 국민 보건을 위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제 여태까지는 비만이 인제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었고, 사실 제가 인제 의과대학 다닐 때 인제 당뇨병을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약이 인슐린하고 메포민하고 설포닌류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런 경우에 인제 당뇨 조절이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약제가 나왔고, 그래서 비만도 인제 쪼끔 뭔가 인제 치료할 수 있는 툴, 약물 치료나 인제 수술 치료에 인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 원장님들 앞에서 인제 제가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허가받은 약제들과 이들에 대한 이제 적절한 선택 방법, 그다음에 인제 국내 사용 승인을 받은 인제 펩타이드 제제 리라글루타이드와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이제 펩타이드 기반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감량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인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좋은 거 먹으면 인제 체중이 빠진다는 건 워낙 당연한 문제입니다. 근데 인제 실제로 해 보면은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인제 맛있는 걸 먹게끔 그렇게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 중에서도 다이어트 해 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겠지만, 해 보면 인제 '참 쉽지 않다.' 그걸 인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장벽을 극복을 하기 위해는 이제 좀 강력한 바이올로직한 에이전트들이 인제 필요한 게 인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비만 치료제 자체에 대해서 인제 승인받은 약제들은 이렇게 인제 8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 인제 체중 감량을 위한 인제 보조제 이런 것들로 허가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약제들은 지금 인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효성에 대해서 인제 재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약제들은 유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인제 앞으로 몇 년 안에 전부 다 인제 시장에서 퇴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은 이 정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8 가지 중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다이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이 네 가지는 인제 그 숏텀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인제 사용되는 그런 약제고, 롱텀하게 인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 승인이 된 것은 올리스타트,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날트렉선 부프로피온, 리라글루타이드, 요렇게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요 위에 네 가지와 펜터민 토피라메이트는 이제 심파토미메틱 아민이 인제 들어 있어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인제 마케팅이나 세일즈에서 굉장한 인제 제약이 굉장히 많은 인제 그런 약제고, 미국에서도 컨트롤드 서브스탄스로 인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오를리스타트만 흡수 억제되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체중 감량 효과는 식욕 억제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들 약제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진료를 하실 때 인제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인제 요런 것들이 인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환자의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인제 비만 치료에 대해 사용하는 약제들은 전부 다 비급여고, 100 대 100도 아니고 일반이기 때문에 약을 판매하는 곳마다 인제 약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처방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합병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냐, 당뇨병이 있느냐, 정신과적 질환이 있냐,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있냐, 암 같은 것들이 있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환자의 나이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치료를 하는 치료자가 생활 습관 교육이 얼마나 인제 경험이 있느냐, 그다음에 또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오전 한 세션에 20명 보시는 분과 50명 보셔야 하는 분은 굉장히 이 환자 진료 패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환자의 생활 습관 변화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 환자의 수면 상태가 어떠느냐, 변비가 얼마나 심하느냐, 이런 것을 보고 인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약제 인제 체중 감량의 인제 효과를 보게 되면은, 이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제제, 간단히 인제 펜토라고 오늘 이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펜토 제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약제에 비해서
월등히 이제 체중 감량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펜토 제제가 가장 체중 감량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리라글루타이드, 그다음에 이제 날트렉손 부프로피온, 뭐 이것도 날프라고 이렇게 좀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요 제제 순서 정도로 이제 체중 감량 효과 이제 강도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이런 약제들을 쓸 때 만약에 생활습관 교육을 굉장히 잘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약을 쓰든지 체중은 잘 빠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생활습관 교육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약제 효과가 강한 약을 선택을 하시는 게 그다지 이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이제 체중 감량을 잘 일으킬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약제들의 이제 심혈관 질환의 안전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사용 약제들 중에 심혈관 질환의 안전성이 그래도 이제 굉장히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리라글루타이드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라글루타이드가 이제 3.0mg으로 나온 삭센다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심혈관 질환 안전도에 대해서 평가가 잘 안 돼 있는데, 당뇨병에 사용하는 1.8mg까지의 약제에 대해서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안전성이 굉장히 잘 연구가 돼 있고요. 안전성 정도뿐이 아니라 이 메이스 주요 심내혈관 질환의 이벤트를 줄이는 확률이 대체로 13% 정도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약제는 체중 감량의 효과뿐이 아니라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날트렉손 부프로피온 제제도 이 심내혈관 안전성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시도를 했었는데, 이 연구는 좀 중간에 중단이 됐었는데, 그 이유는 중간에 이제 그 후원사에서 그 데이터를 공개를 미리 해버렸기 때문에 연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날트렉손 부프로피온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주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때는 뭐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리라글루타이드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이제 당뇨병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연구는 이제 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리라글루타이드를 사용했을 때의 임상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 표현 나오지 않지만은 글루카곤 분비량이 굉장히 줄고 인슐린 분비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혈압도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모두 마찬가지로 떨어뜨리고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토탈 콜레스테롤은 감소를 하는데, 이게 먹는 양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VLDL이 이제 굉장히 줄어서 TG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LDL은 그렇게 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다음 반면에 이제 HDL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면 혈당 조절에 리라글루타이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약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트렉손 부프로피온 제제는 굉장히 이제 강점이 비용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날트렉손 부프로피온은 부작용이 가장 두드러진 게 어지러움이나 구역, 구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빈도가 10에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정도면은 임상에서 아주 흔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맨 첫 주에는 아침에 한 알, 그 다음 주에는 아침 한 알, 저녁 한 알,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침 두 알, 저녁 한 알, 마지막에 아침 두 알, 저녁 두 알을 이제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 환자의 부작용 발현에 대해서 이제 증량을 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시는 게 좋고, 더 천천히 올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자들 같은 경우, 특히 여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알까지 올라가지 않고도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 알, 한 알 정도로도 충분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두 알을 한 달 썼을 때 지금 대부분의 판매 약국에서 대략적으로 약제 가격을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 치료 약제 중에서는 비교적 싼 편에 들어가고, 게다가 두 알 한 알로 유지를 한다면 이제 그것보다 더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날트렉손 부프로피온 제제가 좋고, 반면에 그 펜타민 토피라메이트 제제, 이 제제는 용량이 네 가지가 출시가 돼 있지만 네 가지 약이 모두 다 같은 가격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량 조절에 따른 이제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환자의 합병증을 좀 보고도 약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 그다음에 정신과적 질환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무조건 리라글루타이드가 거의 유일한 옵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환자가 만약에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서 막 안티사이코틱스를 쓰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병용 안티 디프레선트를 쓰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날트렉손 부프로피온을 쓰기가 조금 어려운데 만약에 약제를 쓰지 않고 있을 정도의 이제 디프레시브 무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한 싱글 제제 정도 쓰고 있다. 그러면은 날트렉손 부프로피온을 쓰는 게 굉장히 좋은 초이스입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잘 하시면은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방암이 걸린 다음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체중 감량을 해야 하는 여성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체중 감량을 어느 정도 강력하게 하느냐가 뭐 이 합병증을 좋아지게 하거나 재발을 막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센 약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펜터민 토피라메이트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리라글루타이드의 단점이 이게 이제 약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파는 데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일단 출고가 자체가 한 펜당 이제 6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데는 뭐 판매처마다 뭐 가격이 다른데 사실 뭐 저희 병원 근처 약국 같은 경우에 한 8만 원 이상에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최고 용량을 쓰면은 한 달에 5펜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한 달 약값이 4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싼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돌라글루타이드하고 SGLT2 이니비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이런 약제를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둘라글루타이드 1.5mg가 지금 한 펜에 한 3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SGLT2 이니비터는 뭐 자디앙, 포시가, 슈글렛 등등 여러 가지 약제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한 알이 700원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지금 이 병용요법이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처방을 잘 하셔서 이제 삭감이 안 되도록 이렇게 비급여 100대 100으로 처방을 하시든지 이제 그리고 또 같은 날 처방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요법 자체가 인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로 전부 다 비급여 100대 100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15만 정도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리라글루타이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대표적인 예가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데 꼭 체중을 빼야 한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인데 이 사람이 리라글루타이드의 약값은 도저히 부담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리라글루타이드보다 효과는 좀 약하지만 이런 정도의 이제 대안도 생각은 해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신과 약제를 드시고 있는 조현병 계열의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스키조프레닉 스펙트럼 디스오더의 환자의 이제 대부분의 사망 요인은 사실은 이제 심내혈관 질환인데요. 이 심내혈관 질환이 이제 당뇨병이 생기거나 비만이 심해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약제는 안티사이코틱스와 이제 드럭 인터액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장 안전한 거는 이제 리라글루타이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라글루타이드를 썼을 때 뭐 스키조프레니아에 대한 이제 입원 가능성 같은 경우도 위약에 비해서 훨씬 더 줄어들고 여러 가지가 좋겠지만은 노지아가 심하고 하이포글라이세미아는 올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감안은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부프로피온하고 날트렉손 이제 병용 요법을 보면은 우울증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앵자이어티도 위약에 비해서 실제 약제 투여군이 앵자이어티도 줄어들고 디프레션도 이제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제를 병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마일드한 아니면 조금 더 잡아서 모더레이트한 이제 디프레션 정도면 날트렉손 부프로피온이 이제 가장 쓸만한 약제고 반면에 이제 펜터민 토피라메이트는 그런 경우는 절대 쓰지 마셔야 한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데 디프레션은 위약에 비해서 확실히 나빠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프레션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안절부절 못하고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흔하게 생기고 앵자이어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무드가 불안정한 환자면은 절대로 이제 그 펜터민 토피라메이트는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앰니아, 하이포앰니아 인덱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체중이 어느 정도 감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좋아지냐 나빠지느냐 이제 이게 결판이 나는데 보통은 초기 체중에 못해도 10%, 한 15% 이상은 빠져야 현격히 좋아지고 25% 정도 빠지면 거의 뭐 레미션 된다고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가장 센 약을 쓰시는 게 좋고 그런 경우에는 현재는 펜터민 토피라메이트가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이제 유방암인 경우에도 좀 더 강력한 제재로 체지방률 자체를 굉장히 낮춰야 특히 이제 그 에스트로겐 리셉터 포지티브 타입의 유방암인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게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에스트로겐 리셉터, 뭐 프로게스테론 리셉터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네거티브인 트리플 네거티브 타입의 유방암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 비만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이제 좀 불분명하기는 한데 그 외 일반적인 유방암은 여성에서 이제 체지방률이 낮아지면 재발 위험들이 확실히 떨어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펜터민 토피라메이트가 좋긴 하지만은 이제 그 부작용 때문에 쓰기가 조금 어렵겠다. 그래서 리라글루타이드를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현재 나온 데이터로는 인크레틴 제제가 유방암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약간 뭐 늘어난다는 그런 이제 보고를 하는 리포트도 있기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간 기능하고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게 문제인데요. 간 기능하고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안전한 약이 오릴리스타트가 이제 가장 안전하고요. 비교적 리라글루타이드를 조심스럽게 쓸 수는 있는데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1, 2, 4단계 용량 중에서 2단계까지 좀 저용량으로 쓰시면은 괜찮을 수 있으나 이제 항상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면 장애가 있을 때는 오릴리스타트는 뭐 아주 안전하고 펜터민 토피라메이트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라글루타이드는 아주 고용량이 아니면 아예 상관이 없고 고용량도 뭐 약간 나타날까 말까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부프로피온 날트렉소는 나타나는 사람은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사람은 안 나타나는데 나타나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프로피온 날트렉손, 펜터민 토피라메이트는 이제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한테는 선택을 하실 때 이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만 환자 중에 이제 변비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변비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는 양이 줄어서 섬유질 섭취가 줄어들면 변비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릴스타트를 같이 쓰시는 게 이제 하나의 좋은 초이스가 되겠고요. 오릴스타트에 이제 섬유질 제제를 함께 더 주시면은 기름변을 이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데 이제 그냥 나와버리는 그런 것도 훨씬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아마 여러 다른 학회나 뭐 그 의학 관련 이제 신문 같은 데서 뭐 세마글루타이드라고 이제 터제파타이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리라글루타이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 매일 주사로 투여한다는 게 이제 단점이고 효과가 아직 좀 체중 감량 효과가 다소 낮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경구용 제제로 쓰거나 아니면 주 1회 주사요법으로 쓰거나 그리고 그러면서도 효과가 더 강력한 약이 이제 필요하게 됐는데 그래서 리라글루타이드와 이제 다음 버전으로 이제 세마글루타이드가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리라글루타이드는 사람의 몸 안에 원래 있던 그런 펩타이드인 GLP-1의 아미노액시드 시퀀스 딱 하나를 바꿔서 상동성이 이제 97%인 보통 이렇게 환자분들이 말하는 생약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만들어진 케미칼하고는 완전히 다른 펩타이드 제제입니다. 그래서 뭐 몸 안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부작용들이 다른 이제 케미칼 제제보다 훨씬 더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약제가 한 번 주사를 투입을 하면은 그 원래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던 고유 GLP-1하고 다른 점은 GLP-1은 이제 DPP-4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제 분해가 되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그 장에 있는 L 세포에서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데 분비가 되자마자 거의 몇 초 안에 분해가 돼서 효과가 너무 약하다는 게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DPP-4의 분해가 잘 되지 않게 하면서도 알부민에 잘 결합을 해서 작용 시간이 오래 가게 하는 게 이제 기술력의 이제 관건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아미노 애시드 하나에 그다음에 이제 이 롱체인 패티 액시드를 이제 붙임으로써 여기에 이제 하나의 아미노 애시드 시퀀스를 바꿔서 DPP-4에 저항을 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알부민에 이제 잘 결합을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걸 만들었는데요. 리라글루타이드하고 조금 다르게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패티 엑시드 그 롱체인이 좀 구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COH 기가 여기에는 이제 한 개가 있는데 세마글루타이드는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알부민하고 결합력이 좀 더 이제 강해지는데, 또 알부민하고 너무 강하게 결합을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GLP-1 리셉터하고 효과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물질들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그 중에 효과가 제일 괜찮다라고 이제 해서 만들어진 약이 세마글루타이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라글루타이드하고 세마글루타이드의 효과를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임상 연구 두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딱 스케일을 맞춰서 이제 겹쳐서 그렸는데요. 요 맨 위에 있는 게 플라시보고, 이 중간에 있는 게 리라글루타이드 이제 3.0mg, 그다음에 요 맨 밑에 있는 게 세마글루타이드 2.4mg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드리는데, 세마글루타이드가 눈에 띄게 훨씬 좋습니다. 거의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체적으로 초기 체중의 15% 이상은 빠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체중 감량 효과가 강하면서도 이 약제에 의해서 그 부작용 때문에 그 임상 연구를 중간에 탈락하는 환자 숫자를 보면은 7% 정도로 이전에 그 리라글루타이드 9.9%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오히려 좀 더 낮은 경향이 있는데 부작용이 꽤나 괜찮다, 쓸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서도 체중이 잘 빠지는데 조금 효과는 약합니다. 그래서 리라글루타이드도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대략 초기 체중의 7% 정도 빠지는데 세마글루타이드가 한 10% 정도. 그래서 당뇨병 환자한테서도 체중 감량 효과는 적기는 하지만은 비교적 이제 잘 감량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워낙 지금 세마글루타이드가 체중 감량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공급 부족으로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와 주사제 세마글루타이드가 다 4월 말 5월 초에 각 다시까지 이제 런칭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경험으로 보면은 약제의 효과와 부작용의 이제 밸런스는 충분히 쓸만한 약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제 이제 스낵이라는 물질을 이게 이제 위에서 그 효소에 의해서 파괴가 잘 안 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스낵이 없던 게 이제 전혀 새롭게 이제 제약사에서 만든 건 아니고, 원장님들 중에서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 골다공증 치료제에서 경구제 치료제 이제 봄비바 제제가 있습니다. 그 월 1회 투여하는 약이 있는데, 그 봄비바 제제가 월 1회 이게 경구용으로 하면서도 이렇게 위에서 잘 분해가 안 되게 하는 기술이 이제 스낵을 같이 붙여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마글루타이드에서도 똑같이 했고, 이 스낵을 붙여서 이제 경구 투여하게 되면은 이 위산에 의해서 그 약제가 이제 굉장히 낮은 폐하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변에 이제 뮤커스들을 이제 응집을 시켜가지고 그 효소로부터 파괴가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약제는 병용 방법은 조금 이제 특이한데 빈속에 먹어야 하고 약을 먹은 다음에 30분은 꼭 공복 유지를 해야 한다. 이거는 보통 이제 경구용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나 아니면 신지로이드하고 이제 약제 복용 방법은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용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고, 오랄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 체중 감량 효과가 좀 이제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이제 소규모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주사제 세마글루타이드가 여기 주황색 선이고요. 여기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이제 파란색 선이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이제 40mg에 해당하는 체중 감량 성적인데, 굉장히 좋은 편이고 초기 체중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체중 감량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경구용 주사제 모두 다 저희가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데 써 보면은 이게 개인차는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잘 빠지는 사람은 너무 많이 빠져서 더 이상 안 뺐으면 좋겠다, 그런 환자들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도 복용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체중 감량 성적도 이제 굉장히 좋은 약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개발 중인 약제 몇 가지만 이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GIP 기반 계열 약제입니다. GIP도 프로글루카곤과 마찬가지로 프로-GIP라는 진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물질이고 음식을 먹었을 때 장에서 K세포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 이제 특별한 겉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GIP가 판크레아스에 굉장히 좋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타셀을 더 분해를 하고 인슐린 분비도 더 이제 증진을 시키고 글루카곤 같은 데도 이제 오히려 이제 글루카곤은 이제 증가시키는 역할이 있고요. 특이한 거는 아디포스 티슈에 있어서 아디포스 티슈로 우리 몸 안에 남아도는 혈당을 밀어넣는 그런 에너지를 밀어넣는 효과가 있어서 GIP가 좀 이런 효과 때문에 특히 아디포스 티슈에 의한 효과 때문에 이 비만에는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오히려 이제 GIP 리셉터에 대해서는 안타고니스트가 오히려 좀 당뇨병이나 특히 비만 치료에는 좋지 않을까 그런 연구도 있었고 그런 걸 개발하는 이제 지금 제약사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올해 이제 임상 연구 결과 발표돼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 게 이제 톨제파타이드인데 톨제파타이드는 앞에서 말씀드린 리라글루타이드나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이제 GLP-1 수용체의 아고니스트이면서 동시에 GIP 리셉터에 대해서도 아고니스트 효과를 보이는 이중 효연제고요. 이 중에서 GIP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좀 더 강하고 GLP-1에 대해서는 다른 약제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 이 리셉터 어피니티가 좀 약한 약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알부민과 결합할 수 있는 패티엑시드가 이 카본이 이제 20개 붙어 있는 롱체인 패티엑시드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세마글루타이드와 마찬가지로 다이엑시드 아실체인의 형태로 있어서 주 1회 투여만 해도 좋습니다. GLP-1 활성이 좀 낮기 때문에 구역 구토가 그렇게 이제 약 강도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게 이제 톨제파타이드의 이제 장점인데요. 올해 이제 서마운트 연구 결과 나와서 체중 감량 효과가 초기 체중의 뭐 분석 방법에 따라서 한 23에서 24% 정도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고 그 정도면은 조절형 위밴드에 뭐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체중 감량 효과가 좋은데 세마글루타이드랑 이제 비교를 위해서 이게 당뇨병 환자를 한 연구 중에는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2.4mg하고 톨제파타이드 50, 15mg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대략적으로 여기서 한 8.5%, 9% 정도 가까이 빠졌는데 이 톨제파타이드는 한 13%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서도 13%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는 굉장히 이제 우수한 약제입니다. 네, 이 약제도 뭐 GLP-1의 활성도가 낮아서 뭐 구역 구토가 심하지 않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임상 연구 탈락자도 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사망한 거는 다 이제 코비드 때 이게 임상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코비드 관련해서 이제 사망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GI 트러블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세마글루타이드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지 않냐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약제 투여 방법은 리라글루타이드는 이제 일주 단위로 이렇게 약을 증량하고 세마글루타이드는 월 단위로 증량을 하고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도 월 단위로 증량을 하고 톨제파타이드도 월 단위로 이제 증량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약제를 투여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밀린도 지금 이제 체중 감량에 이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할 수 있는 카글리니타이드라는 약제가 이제 개발이 되었고 이 약제도 맨 첫 번째 아미노액시드 시퀀스에 마찬가지로 다이엑시드 아실 그룹을 가지고 있는 롱체인 패티엑시드를 달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를 이 그림 하나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GLP-1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시키고 베타셀 프로리폴레이션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게스트릭 엠프팅을 느리게 하고 뇌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합니다. GIP는 판크리아스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면서 베타셀 프로리폴레이션 증가시키는데 글루카곤을 좀 높인다는 그런 이제 혈당을 좀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오히려 이제 화이트 에디포스 티슈에서는 이 지방 조직을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라이폴라이시스를 또 그 글루카곤은 라이폴라이시스를 반대로 이제 증가시킬 수 있으면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조금 늘리고 그러면서 이거는 에너지 익스펜디처를 높이기 때문에 이제 식욕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글루카곤이나 이제 GIP에 작용하는 약제들은 오히려 이제 에너지 소모도 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아밀린은 식욕도 억제하면서 글루카곤 분비도 낮추고 에너지 익스펜디처도 증가시켜서 앞으로 나오는 이제 펩타이드 제제들은 식욕 억제와 함께 그런 에너지 소모도 증가시키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약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